미 국방부가 공식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우리가 써야 하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72시간 후 저는 한국 군수 담당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우리가 써야 하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루이스 브라운, 미 국방부 첨단무기 시스템 평가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그날 회의는 해외 무기 도입 검토 논의였습니다. 부서장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제 반응은 본능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한국 무기를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고 우리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좋아 보일 순 있지만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은 제 솔직함에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은 저에게 한 가지 임무를 맡겼죠. 루이스, 한국 무기 기술의 허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이제 동맹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해.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72시간 후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한 담당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제 무릎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만만했던 미국 국방부 분석관이 어떻게 한국 무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 이름은 멋져 보였지만 저는 이 모든 게 허상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무기들 실전에서 써본 적이나 있을까? 누가 실제로 이걸 구매했다고? 우리 F-35 M1 에이브럼스와 어떻게 비교가 되지?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의외의 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 인도, 호주 등에 수출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 중이란 기사. KF-21이 아시아 최초의 4.5세대 자체 개발 전투기라는 분석 자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되는 기사들. 믿기 힘들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으면 찾을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미 육군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밀 문서가 유출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이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미국 국방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한국? 거기서 뭘 보겠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도 없고 그냥 이미지 마케팅일 뿐이야. 팀장인 마이클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루이스, 넌 현장에 가서 확인하려는 성실함이 있어. 하지만 시간 낭비야. 그냥 여기서 보고서 작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가 틀렸다면 세계 1위 군사대국인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건 확인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좋아, 가. 하지만 단단히 준비해. 그들은 외국 방문단에게 화려한 쇼를 보여주는데 능숙해. 속지 마. 다음 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 무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죠. 한국이 지난 20년간 국방 기술에 투자한 금액은 놀라웠습니다. GDP의 2.7%를 국방에 쓰고 그중 상당 부분이 R&D에 투입됐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자체 개발을 고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무기를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어떤 이유로 그들은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김태준 박사였습니다. 40대 중반 MIT 출신의 공학 박사로 영어가 완벽했죠. 브라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덱스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내일 시작됩니다.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호텔로 가는 길에 김 박사는 물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무기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산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내일 보게 될 것들이 브라운 씨의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출장에 대한 뉴스가 퍼지고 있었죠. 미 국방부 분석관, 한국 무기 검증하러 출장. K방산 실체 확인될까? 일부 동료들은 SNS에 조롱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루이스, 화려한 쇼에 속지 마. 그들은 팜플렛만 잘 만들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군사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내일 아덱스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는 세계 1위 군사대국인데 왜 한국 기술을 흉내내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함께 아덱스가 열리는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죠. 오늘은 K9 자주포 실사격 시연과 KF-21 시뮬레이터 체험,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과 무인 전술 드론 시스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전시용 모형이나 영상을 보여주겠지 생각했으니까요. 전시장에 도착하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K9 자주포가 실제 작동하며 시연 중이었고 관람객들은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이게 진짜 K9인가요? 실제 작동하는 건가요?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전시용이 아닌 실전 배치된 모델과 동일합니다. 한번 탑승해 보시겠어요? K9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보다 훨씬 현대적인 인터페이스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는 우리 것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발사 속도가 얼마나 되죠? 분당 6에서 8발, 최대 사거리는 4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3명의 승무원만으로 운용 가능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팔라딘은 최소 5명이 필요한데 다음은 KF-21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환경에서 전투기 운용을 체험할 수 있었죠. 제가 시뮬레이터에 앉자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F-35의 일부 기능과 F-16의 민첩성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조종 인터페이스는 파일럿의 인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종 감각이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고 시스템 응답 속도는 F-35보다 빨랐습니다. 가상 공중전에서 저는 쉽게 적기를 제압할 수 있었죠. 이게 가능해요? F-35보다 직관적인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230mm 유도 로켓이 8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보며 저는 미국의 MLRS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도가 5m 이내인가요? 그건 우리 시스템보다 우수한데. 마지막으로 본 AI 전술 드론 시스템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자율 비행하며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하는 시연이었죠. 드론들은 서로 실시간 통신하며 전술을 조정했고 방해 전파에도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GPS 없이도 작동하나요? 네, 자체 관성 항법 시스템과 지형 인식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GPS 교란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의 드론 스웜 기술을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했거든요. 하루 종일 전시회를 돌아보며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인가?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에서 개발한 건가요? 기술 이전이나 해외 협력은 없었나요?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기술 협력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보신 시스템들은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겁니다. 내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시면 더 명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말했죠. 오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외관상 평범한 정부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통합전장관리 시스템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군의 모든 무기 체계와 인력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지휘 체계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의 군사 자산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스템의 반응 속도였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에서 탐지부터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보다 빠른데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인간 지휘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AI가 모든 옵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추천하죠. 다음으로 본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바일 예비군 동원 시스템이었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의 예비군을 실시간으로 동원하고 가장 가까운 무기고와 집결지를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사시 이 앱을 통해 300만 예비군이 2시간 내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 전문성,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임무가 자동 할당되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앱으로 전쟁을 준비한다고요? 김 박사는 웃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현대 기술로 효율화했을 뿐이죠. AI 전장 분석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드론과 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군의 움직임과 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정확도는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모습입니다. 정보를 먼저 장악하는 쪽이 승리하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방위 통합 네트워크였습니다. 민간인 대피소, 병원, 소방서, 경찰서가 모두 군 지휘 체계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유사시 모든 민간 자원이 국방에 즉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군인만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것도요. 한국은 언제나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죠. 휴전일 뿐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방은 일상이고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군사 패러다임이 무너졌으니까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전체 국가를 하나의 전쟁 기계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실제 군부대와 일반 시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는 저를 서울 외곽의 한 예비군 훈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수백 명의 직장인들이 군복을 입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장난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군 복무 후에도 8년간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들의 훈련일이에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회사원, 변호사, 의사, 교사 같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훈련을 마친 김상훈이라는 32세 IT 엔지니어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AI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죠. 이런 훈련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매년 시간을 내야 하는데. 김상훈은 생수병을 들이켜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전쟁은 막기 위해 훈련하고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추상적인 애국심이 아닌 실질적인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듯한 현실감이었죠. 저희는 미사일이나 전투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결국 땅을 지키는 건 사람이니까요. 점심을 위해 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을 서빙하던 20대 청년이
제 미국 억양을 듣고 영어로 말을 걸었죠. 미국에서 오셨군요. 저도 미국 문화 좋아해요. 근데 군대는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군은 진짜입니다. 미사일만으론 못 지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정신이 강국을 만드는 건가? 오후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었고 놀랍게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한 교실에서 만난 13살 소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하다고. 언제든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저는 어떤 공포나 불안이 아닌 담담한 현실 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나라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였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장병들이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인 박 대령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민간에서 최고의 프로그래머, 해커였던 인재들입니다. 군 복무를 통해 그들의 재능을 국가 방위에 활용하고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대하면 이 기술력은 손실되는 것 아닌가요? 박 대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예비군으로서 언제든 소집될 수 있고 민간에서도 국가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동합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허물었습니다. 민간과 군사의 경계, 평시와 전시의 경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닌 사람과 정신이 있었죠. 하루 종일 만난 한국인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이었죠.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3일간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미국 무기 시스템, 다른 쪽에는 한국 무기 시스템을 나열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미국의 M109 팔라딘보다 사거리, 발사속도, 기동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의 MLRS보다 정확도가 높았고 KF-21은 F-16 최신형보다 스텔스 성능과 레이더 시스템이 뛰어났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무기가 더 많고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우위는 이미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입했고 한국은 만들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졌지만 그 무기의 상당수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술이나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무기 체계를 개발했죠.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샀지만 그들은 정신으로 키웠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막대한 예산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래서 더 진정성 있고 효율적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요청이네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저희는 헬리콥터를 타고 비무장지대 인근의 한 전방 부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젊은 대위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실제 전투 지역입니다.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죠. 부대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 드론 탐지 장비,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군의 일상적인 패턴을 학습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합니다. 정확도는 97%에 달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위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모든 병사는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30초 이내에 전투 태세로 전환됩니다. 저희에게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죠. 그의 눈에서 저는 미국 군인들에게서 보기 힘든 진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시작될 수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의문을 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뛰어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왜 미국보다 일부 분야에서 앞설 수 있었는지.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절실함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한국 무기 체계의 한계와 허점이 아니라 한국 국방기술의 혁신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이스, 어땠어? 한국 무기의 실체를 확인했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도요. 부서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의 국방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통합과 AI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전체 사회가 국방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루이스, 너 세뇌당한 거 아냐? 저는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보여주었죠.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 KF-21의 기술적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통합 방위 시스템의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민관 통합 시스템입니다. 전 국민이 예비군으로서 훈련되어 있고 민간 기술이 즉시 군사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고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었죠. 국방부 내에서 제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지만 점차 지지하는 목소리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한국군과 협력해본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제 분석에 동의했죠. 한 달 후 국방부 위원회에서 저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정신, 시스템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실전형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혁신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발표 후 질문 시간에 한장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한국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통합방위 체계, 예비군 시스템, 민관 협력 모델을 우리가 연구하고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에서 온 강연 초청장이었죠. 제목은 21세기 국방혁신 한미협력의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그들의 기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죠. 문득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초청을 수락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초청을 받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죠. 대강당에는 한국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주한미군 대표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강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 관료였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보다 뛰어날 리 없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국은 무기의 숫자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국민의 정신과 시스템의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국방 시스템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통합 지휘 체계, 예비군 동원 시스템, 민관 협력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제안했죠.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죠. 앞으로 양국은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위기의식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하죠.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안전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멀리 있는 것으로 여겨왔죠. 강연 후 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장이 되어 있었죠. 루이스 씨, 당신의 말이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 미국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AI 전투 시스템 개발이죠. 당신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양국의 협력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 김 박사는 저를 한국의 최첨단 드론 부대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젊은 장교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한 미국 장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라운 씨, 당신의 보고서 덕분에 우리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과 미국 장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웃는 동안 저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국방 기술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국의 협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귀국하기 전날 김 박사는 저를 한강변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이스 씨, 알고 계십니까? 진짜 강국은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는 그 준비 위에 존재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국방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자신들의 가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진정한 강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